받아온 사람 없어요? 우선 지금 하시는 거는 잠깐 멈춰주시고요. 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를 좀 먼저 봐주세요. 이게 화면이 좀 흐려서 좀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보일 것 같네요. 좀 이 정도 확대해야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그 스캔 자체가 조금 흐리게 되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좀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내신 대비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과 우리가 했던 거랑 뭐 아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 매일 숙제하는 것도 스케줄 다 짜놨어요. 다 짜놨으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예, 그래서 그걸 맞춰서 잘 하시면 되겠고 뭐 특별히 뭐 더 말씀드릴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좀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 장성중상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말때 어떻게 나왔었는가 한번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작년에는 여기 보시면은 서술형도 나왔던 게 보이시죠? 그렇죠? 원래는 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혹시 낸다면은 저한테 꼭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걸 보기 전에 앞서서 4과 자료를 좀 미리 드릴게요. 요거를 좀 미리 드리고 잠깐만 내가 아까 전에 질문을 했었나? 그 3, 4과 단어 내가 한 번에 줬었나요? 혹시? 단어장 드릴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에 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워크북 답지를 드릴게요. 4과 워크북 답지. 이거 혼자만 멀리 앉아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머 빌더 답지. 자, 그리고 4과 자습서. 자, 그다음 아유 뭐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4과 통합권도 미리 봐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4과 그래머 빌더. 네, 혹시 다 들리는 그렇죠. 이 순서가 그쪽 좋을까요? 네. 그래야 숙제검사랑 진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초기에도. 아니 초기에라고 해봤자 당장 다음 시간에 4과를 할 텐데요. 오늘 3과 끝나고. 오늘 끝나요? 오늘 본문이랑 문법은 끝날 거 아니에요. 설령 오늘 안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4과를 안 할까요? 그렇잖아. 자, 작년도 이제 시험인데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축소하면 좀 더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아주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형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축소시킨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게 여러분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객관식 70점 그리고 서술형 30점 해갖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화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대화문 빈칸, 그리고 3번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어법이네요. 그리고 4번은 이제 뭐 쓰임새, 그리고 뭐 이제 영영풀이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작년 1학기가요. 그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를 아마 안 봤었을 거예요.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이 문제들이 다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랑 겹치는 것들이 지금 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썼던 교과서 본문 내용이고요. 이제 유형만 이제 조금 보자면은 이제 역시나 제목, 일치, 어휘 되게 다양하게 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어법 두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랑 또 역시나 이제 서술형을 좀 제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빈칸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쓱 이제 훑어봤고, 이거에 연결해서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도 한번 볼게요. 자, 한석걸로 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좀 비슷한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대화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화문 빈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치사의 쓰임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 자체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수거 표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단어에 관련된 문제였죠. 여기도 역시나 영영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전부 다 단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법 문제 바로 이어서 이제 본문 내용 가운데 이제 본문 어법이고 연결사 문제, 그리고 지금 어법, 그리고 어법, 일치, 그리고 주제, 어법. 지금 제가 대충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법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밖에 안 봤는데 어법이 한 4-5문제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 빈칸, 빈칸 부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적절하게 배열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얼핏 보면은 순서 배열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제 관계부사를 이용한 이제 영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법에 가까운 문제, 여기도 어법이죠, 대놓고. 그 다음에 17번 일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휘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표현, 대화문 표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빈칸, 21번에 일치, 그 다음에 22번에 어휘, 빈칸,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일치, 빈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그냥 유형만 언급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한 이 유형이 3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뭐였어요? 어법. 어휘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어법, 주제일치. 일치,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됐어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어휘 문제도 좀 꽤 많이 나온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성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유형을 다양하게 내려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어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때, 그리고 작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적인 해석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문 학습을 할 때는요. 그리고 이어서 보통 이제 중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본문에 있는 어법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아요. 보통은요. 근데 지금 장성준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있는 어법도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게 좀 이제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 밖에 그냥 여러 가지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의 어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빈칸류의 문제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제 대화문이 됐든 뭐 이제 본문이 됐든 이제 상당히 이제 빈칸류의 문제가 또 많이 나왔다는 점. 그럼 빈칸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걸 우리가 우리말로라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내용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또 역시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본문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법에 대한 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익히고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해봐야겠죠. 풀이를 해보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 근거를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번과 아주 크게 다를 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민 얘기야. 그러니까 술좀 적당히 마시고 있어. 아니 농담이고. 너무 아프면 이따 얘기해.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이제 수순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일단 3, 4과에 대해서 본문과 어법을 좀 이제 먼저 할 거고요. 어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어법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또 진도를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또 이제 필기할 때 또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필기 열심히 하시고 개념 테스트도 볼 거니까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요. 됐죠? 그리고 대화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학습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 4과에 대한 본문과 문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문 묶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 개별 첨삭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로 따지면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제가 천천히 좀 진도를 근데 나갈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여러분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전부 다 짚고 이해하고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뭐 진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담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외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과 자습서를 갖고 먼저 좀 학습을 좀 해볼까요? 학교에서는 지금 3과는 다 나갔겠죠? 아마? 저희 4과부터 하고 있는데. 아, 4과를 먼저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좀 특이하네. 3과가 마지막에 나가요. 수행평가 때문에 아, 수행평가가 4과에 있는 내용이었나 보네요. 아, 맞아요. 분석 호치수식이랑 그 뭐라 그러지? 그 있잖아요. 보면 알겠죠? 강했죠. 감옥. 아, 감옥적으로 나와요, 이번에? 네. 근데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아니, 머리 터질 거 없어요. 영절을 못 하겠어요. 아니, 겁나 쉬워요. 근데 이제 그 감옥적어는 방금 말했다시피 보통 영작으로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거 저희 수행평가가 영작이에요. 아니, 서술형으로요. 그거는 안 내길 필요해야죠. 선생님. 서술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은 어법인데 고등부에서도 서술형으로 단골로 나온 거거든요. 이 감옥적어가. 근데 보통 감옥적어가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간 재밌겠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본문이겠네요. 그죠? 자, 자습서를 다 펴주세요. 자습서. 3과 자습서. 아직도 찾고 있냐? 자습서 아까 꺼내라고 했는데. 야, 꺼내시고. 벌써 48분이야. 18분 지났으니까. 자, 본문 3과에 있는 이제 그 전체 제목을 먼저 볼 건데 일단 그 3과 제목이 For the love of our countr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랑에 대해서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문 제목에는 The Secret of my Father 이렇게 나왔네요. 없다고요? 토요일 날 줬는데? 아니 이걸 꺼낼 일이 있어요? 아니 첫날부터 교재를 안 들고 와? 아니 수업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이러면 자꾸. 기분 좋게 하려고 해도 기분 좋게 하질 않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제목이 The Secret of My Father 해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의 비밀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했죠? 3번 아예 안 했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3번 바로 가보죠. 자, 1946년에 한 스트레인지 맨, 어떤 한 낯선 남자가 Visited me, 나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가? Are you Mr. Kim Yong-hwan's daughter? 그래서 당신이 김용환 씨의 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for me, 나에게 있어서 this was an odd question. odd라는 게 이상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답니다. 나한테 있어서. 왜 그러냐면 I was more used to being called the daughter of a paraco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중요한 표현 나왔죠? be used의 ing. 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그 동명사 파트였나요? 투부정사였나? 거기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동사의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ing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 자, be used 동사 원형하면 해석을 어떻게 했죠? 이거 해석할 때는 쌤이 반반 나눠서 해석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be used는 수동태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다리 좀 그만 떨어. 못 나가. 자, 그 다음에 be used의 ing 하면은요, 일단 뜻을 먼저 쓰자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왜 이 뜻이 되는지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의 used, 그러니까 be used ing의 경우에 used가 사용됨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용됨. 그럼 사용됐다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써봤다는 거고, 써봤다는 거는 익숙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e used가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to ing를 쓸 때 to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전치사. 전치사의 to는 뭐뭐에로 해석이 되죠. 뭐뭐에. 그래서 이 ing는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도 전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더 써보자면 그냥 used to의 동사 원형도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뭐야? used to 동사 원형? 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 레이디 퍼스트야 뭐야? 뭐 레이디 퍼스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거 뭡니까? 한때 한때 뭐뭐 했다라는 거였죠. 한때 뭐뭐 했다.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요 해석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아까 여기에서 봤던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때문이냐? 내가 was used to being 뭐뭐인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more부터 쓰니까 더 익숙했기 때문에. 됐죠? 자, 근데 뭐인 것에 being cold라고 나왔으니까 cold은 부르는 건데 being cold니까 불려지는 이렇게 돼야겠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나는 더 익숙했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불리워지는 것에. 됐어? 나는 불리워지는 것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요, 너 트러블 파라코. 그래서 파라코의 딸이라고 불리는 게 더 익숙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게 파라코라는 게 이제 저도 사전적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죠. 이 파라코 같은 거 막 하면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망나니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한자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 파는 잘 모르겠고 락은 그 이제 즐긴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호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즐기는 걸 좋아한다.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몰라요. 사실 저도 잘. 예, 느낌은 알죠. 어떤 망나니 같은 느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별로였나 보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아유 저 파라코의 딸내미 같으니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진정한 이름을 말하면서 김용환 씨의 따님 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어색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I'm your father's friend. 저는 당신의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You may wonder. 당신은 궁금할 수도 있어요. If it is true.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소개되거든. But your father.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점점점 the man said. 자, 그 남자가 말했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말하다가 바로 아빠가 없댔는데? 아니 궁금한 게 있어. 본문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빠의 비밀이라고 나왔잖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무슨 뭐 드라마 끊는 것 마냥 꼭 여기서 점점점 하고 끊어버려. 일주일 뒤에 다시 한다. 그러니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I was expecting 나는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disappointing news를요. 자 여기서의 disappointing은 뉴스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isappointed ed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실망시키는 소식 입장에서는 실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 입장에서. 그래서 실망시키는 이란 의미의 ing를 쓰는 게 맞고요. 자, 나는 실망시키는 소식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since는 여기서 때문에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별건 아닌데 이 since라는 게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잖아. 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다 써줄게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일 때는요. 주절에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나와요. 완료 시제. 됐어요? 자, 그런데 뭐뭐 때문에라는 뜻일 때, 요 뜻일 때는 우리가 완료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절의 시제. 자, 지금 보시면 주절의 시제가 was expecting이라고 과거형이잖아. 그냥 과거 진행형으로 나와 있죠. 완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since는 그냥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나는 낙담시키는 소식을 예상하는 중이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I did not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good memories of my father 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을 예상하고 있었대요. 앞에서 말한 거잖아. 김용환 씨의 딸님 되십니까? 하면서 뭐지? 파코의 딸이 아니라 우리 김용 예 그런데요? 하니까 저는 당신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인데요. 자, 당신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이러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이거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내용 가볼게요. 뭔데 대체 아빠가? 자, 궁금해 죽겠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1920년대로 되돌아봤을 때 whenever people saw me in the village whenever는 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마을에서 볼 때마다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했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There goes the Paraco's daughter. 아이고 저기 파라코 딸가네.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My father was a son from a very rich family. 자, 이제 아빠에 대한 설명을 좋아하는데 나의 아빠는 아들이었는데요. 아주 부유한 가정으로부터의 아들이었답니다. 아빠가 되게 잘 살았대요. Instead of living the life of a 선비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선비의 삶을 산 것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죠. He was always at the gambling house. 그는 항상 갬블링 하우스에 입건했답니다. 어떻게? 도박장에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that is why 이거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that is why, this is why, it is why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는 파라코라고 불렸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는요, 앞에 나와 있는 파라코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라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데 who raised his family's fortune. 자, 여기서 fortun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fortune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아니 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fortune이라는 게 재산, 부 이런 뜻 말고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운명이라는 이제 뜻도 있고요. 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운 또는 운명.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아니면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게 딱히 없는데 뭐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재산, 부, 운, 뭐 이런 거. 어쨌든 말 여기선 재산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의 집안의 재산을 루인한대요. 루인이 이제 황폐화시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치는 겁니다. 그의 집안의 재산을 망치는, 즉 탕진해버리는 사람을 뜻하는 게 바로 뭐다? 파라코랍니다. 파라코. 그러니까 파라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박 중독자,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Your father has gambled away all of the money. 자, 너의 아버지는 갬블을 해왔답니다. 근데 away all of the money니까 그래서 모든 돈을 날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away 멀리 가버리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모든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he is asking for more.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ask for 뭐뭐를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요구하고 있다. Go and tell him. 가서 그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라? 대절 이하라고 말해라. We have no more money left. 자,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근데 no가 붙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더 많은 돈인데 남겨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역을 하자면 이젠 더 이상 남겨져 있는 돈이 없다고. 됐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My mother would tell me. 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하곤 했답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she sent me to the gambling house.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도박장으로 나를 보낼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다 했잖아.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my father was a son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부터는 아빠에 대한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1920년대에 막 이것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휴 저 파랗고 딸내미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빠는 돈도 되게 많고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근데 뭐 어떤 이제 선비로서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제 도박장에서 이제 노름판에만 이제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엄마도 항상 뭐라고 했냐 난 도박장으로 보낼 때마다 야 네 아빠가 도박으로 돈 다 썼어 그리고 더 요구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더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돈 더 달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야 네가 가서 네 아빠한테 얘기 좀 해라. 이제 우리 더 이상 돈 없다고 남은 돈 없다고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엄마가. 자, then 그러면은 my father would yell at me angrily. 자, 아버지가 나에게 yell 하곤 했답니다. 소리치곤 했답니다. angrily 화를 내면서요. Why did you come empty-handed? Why did you come? 너 왜 왔냐? empty-handed 빈손으로. 너 왜 왔냐? Bring me more money. 돈 더 가져와. 이렇게 했대요. 그냥 전형적인 진짜 도박 중독자의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네, 비슷한 일을 겪어봤고 갑자기 이 PTSD가 살짝 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거 볼게요. When I was 16 years old. 자,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my father, 우리 가족이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라고 나왔습니다. arrangement는 준비고요. 여기서의 made는 만들다 말고 하다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하다, 뭐뭐를 하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had pp가 나왔거든요. had pp. 이거 뭐야? 대과거잖아, 대과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시제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럼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이미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16살이 되기 이전에 우리 가족은 이미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어떤 준비냐면 for me to marry Master Seo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for me랑 이걸 좀 따로 쓸게요. 이 to marry Master Seo는요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고 이 for me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됐어요?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서씨와
결혼할 준비를 해뒀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간애와 결혼할 준비가 됐다. 이거 약간 좀 조선시대 거의 뭐 그 급인데요. 조선시대 아니면은 이제 저기 뭐 개화기 약간 좀 20년 되면 개화기 막. 아 그러네 90년대 초반이라 했네 맞네요. 예 개화기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때는 실제로 이런 나이에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곤 했으니까 16살이면 지금 여러분 나이죠. 그죠? 벌써 결혼하기.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15인가를 성인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죠. 예전에 실제로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제 혼자 뭔가 이렇게 자립하거나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면 좀 이제 장성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지금 내 나이면은 완전 노땅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벌써 소주까지 있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네. 잠깐만. 잠깐만.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소주까지 있는. 잠깐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 폐주 연산군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가 나이가 31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5이니까 저보다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자, 어찌됐든간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이미 나랑 이제 서가문이랑 결혼할 준비를 해놨답니다. As part of the wedding tradition. 자, 결혼 풍습의 일부로서 그 서신의 가족은 나의 가족들에게 some money, 그러니까 약간의 돈을 보내주었답니다. 사형식으로 나오네요. 자, 어떤 돈이냐? To buy a new chest for clothes. 그래서 옷을 위한 새로운 체스트. 여기서 체스트는 이제 그 가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롱을 살 돈을 좀 보냈다는 거죠. 왠지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이제 장롱 사라고 돈 보냈는데 또 돈 내놔 한 다음에 왠지 그랬을 것 같죠. 자, right before the wedding day. 결혼식 바로 전날에 my mother, 우리 엄마가 came into my room, 내 방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said, 말했답니다. Your father has taken money for the chest. 딱 나왔네요. 야, 이 아빠가 돈 가져갔어. 그 장롱 위한 돈 가져갔어. 너무나 예상된 시나리오였네요. I asked angrily. 나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How could he do such a horrible thing? Such a horrible thing. 이거 뭡니까? Such a 형용사, 명사죠. 자, 바꿔 쓸 수 있는 거. So, 명사. 됐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뭐 너무나 아니면 뭐 그렇게나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한 명사.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무나 형용사 명사, 뭐 그렇게나 형용사 명사.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그는 그렇게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냐? 됐어?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What should we do now?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거죠. 자, 본문 4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상당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진짜 파고 그 자체죠. 그렇죠? 예. 왜 돈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돈 가져와! 막 이러면서. 예. 자,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We have no choice.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You will have to take. 너는 자, have to는 뭐 해야 한다인데 will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와 할 것이다 합쳐져서 해야 할 것이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해야 할 것이야. take 가져가야만 할 것이야. 너의 이제 aunt니까 뭐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어머니라고 나왔네요. 해석에 보면. 그래서 너의 큰어머니의 오래된 장롱을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엄마가 말했답니다. 이어서 How embarrassing for the family. 자, 여기서 how embarrassing이라고 ing형 쓴 거를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embarrass는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끄럽게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 이런 건데요. ing를 썼으니까 당황스러움을 주는 거겠죠. 부끄러움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약간 감탄문이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how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뭐하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문에 이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냐, 부끄러움을 주는 일이냐. 그래서 ing형을 쓴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들이 would whisper behind my back. 그래서 내 등 뒤에서 사람들이 속삭이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산 거예요. 이제 파라코 아버지의 밑에서 아빠가 돈 다 가져가 버리고 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라고 이제 그쪽 시댁이죠, 시댁. 근데 시댁에서 돈 보내줬는데 그것까지 가져가서 노름판에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계속해서 아직 과거의 상이 안 끝났습니다. 자, since the first day of marriage, life at my husband's house had been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서 나온 since는 아까 본 거랑 다릅니다. 뭐뭐 이래로 쓰였어요. 왜냐면 뒤에 완료 시제 had been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결혼 첫날 이래로 life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At my husband's house니까 내 남편의 집에서의 삶. 됐어요? 내 남편의 집에서의 삶이 had been difficult for me. 나에게는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혼 첫날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 대과거,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대과거라기보다는 과거 완료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미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현재 시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과거의 일을 이제 회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시점이 대과거잖아요. 그럼 지금 대과거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결혼 첫날이에요. 결혼 첫날. 결혼 첫날. 됐어요? 그때 이후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과거에서 과거까지니까 이건 뭡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had been이라는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대과거보다는 과거 완료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첫날 이래로부터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나한테 있어서 그 남편의 집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도움이 되는 게 뭐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근데 뭐가 있는 걸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현재 시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회상 본문 2번부터 본문 4번까지가 전부 다 옛날 생각을 한 거고요. 다시 이제 아빠 친구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Your father, my dear friend. 자, 너의 아버지, 나의 친애하는 친구. 점점점 하면서 my father's friend continued his story. 자, 나의 아버지의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했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He was not a gambler. 여기서 말했네요. 반전이 있었네요. 그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Your father, 당신의 아버지는 sent the family money. 자, 여기서 그 가족의 돈을 보냈답니다. 어디로? To the independence fighters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돈을 보냈다. 어떻게? 만주에 있는.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한창 그 독립운동할 때 이제 그 만주에서 이제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족의 돈을 보냈습니다. He made himself look like a gambler. 자, 여기서의 make 사역 동사죠. 그래서 뒤에 look이라는 동사 원형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그 스스로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뭐처럼? gambler처럼. 도박꾼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To keep this a secret. 자, 이것을 자, 요 안쪽 부분 잠깐만 보자면 이 keep을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this가 목적어고요. a secret이 목적어 보어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갬블러가 아니라 독립운동가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박꾼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From the Japanese officers, 일본의 순사들로부터 숨기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파라코 행세를 했다, 이렇게 숨겨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At first, 자 처음에는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If he was telling the truth. 여기서 if가 또 나왔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사실을 말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필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망나니 같은 모습만 봤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전혀 이제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but afterwards 그러나 나중에 I found out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을요. About my father 우리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처리아를요. I had been wrong about him 내가 그에 관해서 즉 아버지에 관해서 잘못하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지금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어요. 앞에는 realize는 깨달았다라는 과거가 나와 있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과거까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전체 이야기가 다 과거 시제잖아요. 다 옛날 이야기잖아. 그치? 1920년대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realize 깨달은 시점은 과거 시점인데 그 이전부터 깨달은 시점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ad been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ever since that moment 자 여기서 since 또 나왔네요. 뭐뭐 이래로 그래서 현재 완료 보이십니까? 자 그 순간부터 쭉 나는 자랑스러워 해왔습니다. To be the daughter of a 파라코 파라코의 딸인 것을 됐어요? 인 것에 대해 나는 자랑스러워했고요. 그 파라코가 근데 누구냐면 had devoted 또 나왔어요. 과거 완료 시대. 딱 보니까 이번 본문의 주요 어법이겠죠? 과거 완료가. 그래서 devote라는 표현은요 이게 수어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 devote A to B예요. 그래서 A를 B에 바치다 또는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vote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만 쓸게요. dedic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dedicate 똑같이 씁니다. dedicate A to B 똑같이 써요.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나는 이제 그 순간 이래로 쭉 이 파라코의 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해왔는데 그 파라코가 누구냐면은 그의 삶을 독립운동에 헌신해 왔었던 됐나요? 헌신해 왔었던 그런 파라코의 딸인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자, 나름 반전이 있었네요. 그죠? 실제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제 그때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어디 TV에서 봤거든요. 저도 이제 뭐 역사 이런 거 잘 몰라갖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조선 말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그 권세가 이제 집안이었대요. 양반가 집안이었는데 그때 내가 뭐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때 재산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조 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조 단위 아니면은 뭐 한 몇천억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이 정도의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랑 이제 겹치는 이제 시대였어갖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고 결국 이제 그 양반가는 이제 몰락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았대요. 이때 워낙 이제 뭐 그런 이제 경비나 이런 것도 삼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숨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3과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본문의 제목은 아빠의 비밀이지만 이 단원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사랑에 대해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고 뭐 내용이 뭐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다만 이 과거 완료, 즉 대과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본문에서 이 과거 완료 관련된 시험으로 이제 본문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어법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진짜 나와. 아무 말이야. 목요일에 할 거 진짜 많아. 우리 국어 독서 강좌 수제지. 우리 수행 봐야 되지. 노즐. 그리고 금요일에 영어 수학 금요일. 수학, 영어, 4월까지 있어. 금요일에 3개 있어. 와, 야, 진짜 유명하게 듣고 있잖아. 본문서 그냥 본문으로 써버려. 적었어. 스킬 오브 마이 파더 그랬었어. 나 이제 발표하는 건가? 국어 말고 우리 국어 민주. 국어 독서랑 나 적었어. 독서 감사하는 거 목요일 날 했어. 나 어제 했어. 일본 책 쓴 거야. 나 한국어 했어. 나도 나 출근 미스테리스 했어. 수능 많이 아파? 선생님 교실 계시잖아. 진짜 학교에서 계속 토해가지고 왜? 야, 좋댔는데 학원을 오면 어떡해. 미역이 있어. 아, 미안. 아, 그 목요일에 문예식 많고. 그 추기 소설 어디서? 나? 그 예전에 너 국어 시간에 우리 영수만 듣기만 들었어. 그때 그 이꾸님 작가 혹시 아니? 세계를 건너 너희가인가? 어쨌든 그게 있어. 그 작가의 작년 6월에 나온 그 죽이고 싶은 아이가 혹시 봤지? 그래 그거 재밌다니까. 내가 제일 처음 보고 내가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그걸로 부츠를 입었어. 내가 책을 봤어. 아 그때는 없었고 내가 선생님한테 사전에 있어. 근데 이 작가가 똑같은 거 썼는데 이러면서 내가 빌었지. 열심히 사전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했지. 완전 받았지. 예. 너무 좋았어. 그게 진짜 그거 좋았어. 그거를 지금 한 3번째 배워보는 중이야. 놀랍게도 지금 많이 배워보는 중이라. 진짜 깜찍이 너 보고 싶어? 너 뭐하고? 근데 책을 잘 안 읽을지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책을 안 읽고 미안해. 청소년이 문제는 아니고. 야 그걸 쓰면 어떡해. 근데 내용은 굉장히 건조하다. 아 그래? 야 영어 그거 있잖아. 영어 쓰는 거 팝스도 소개하는 거 못 썼어. 못 했어. 지금 비밀로 묻어가고 싶어. 왜 이상한 거 쓰면 안 되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쓰면 뭐 이상한 데는 특히 쌤들한테 쌤들이 설마. 잖아. 당연히 너 이런 거가 측정하지. 뭔데? 아니 나는 안 해봤거든. 이거는 저 카메라를 보는 사람과 우리 누나가 상황에서 예상당해서. 왜? 근데 야 여기서 아무도 네 얼굴 몰라. 이 여기서 춤을 추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 뭐지? 그러면은 정말 이거 한국어를 나도 한국어를 안 써. 외국은 일단 뭐지? 아씨 이걸 예상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 너무 많은 상상력을 추구하게 하는 거야. 욕설이가 아야 뭐 어때? 요즘 욕설이가 정말 이상하지 않는 거 괜찮아. 진짜 스님이 왔어. 일단 우리가 역사 수능 무슨 생각했어? 역사 수능 배웠는데 카드를 쓰면 모든 잤어. 썼어. 우리 주까지 적었어. 우리 열심히 우리가 총 6명이거든. 거기서 근데 우리 그 모두 말해 반장도 반장 다 외웠다? 야 우리 진짜 완전 반장 우리 반 6반이야. 완전 그리고 내가 9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네. 잘 병원은 갔다 온 거야? 아침에 갔다가 왜 뭐래 병원? 그래? 내일 밥도 못 먹거든. 아이고. 얼른 봐봐 얼른. 야 건강해 소민아.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약이 있는데 나 맨날 먹어. 선생님 매일 하루에 2알씩 먹는다는. 아니 열알. 열알이. 선생님 귀찮아서 10알씩 3번 먹어야 돼. 먹지 않는 그 약. 그것도 뭐 비슷한 거지. 그거는 이제 제산되고 그거 두알 먹는 거. 네. 에휴. 그거밖에 없어요. 술메르스로. 다 그러니까 말이야 다 아파. 아유. 몸이 허약하네. 근데 만약 저도 터지면은 혈소문자 아니에요? 설마. 나 아파서 공부. 아니 저기 뭐야 현성은 그나저나 그때 나랑 상담했던 거 어떻게 되냐?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결론 났어 안 났어? 아니 다리 좀 그만 걸어. 아 진짜 계속 이러고 있어. 씨 얘기하고 근데 있는데. 혈액순환. 너 벌써 아직 몰라? 결론 났어. 결론 났다고?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나한테? 오늘 하면 아니 오늘 하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이 자식아 내가 결론 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하고 얘기가. 자 어법 볼게요. 3과 관계대명사보다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 뭐 난이도는 자기가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많이 불러 할때 고등부에서는 이제 잘 안 나오는 애들이죠, 둘 다. 다행이다. 그래서 사실 중등부 전용 어법이지 않을까 사실상.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간단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할 게 좀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개념 테스트가 아주 재밌겠네요. 자,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 if를 먼저 볼 거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기본 개념부터 한번 보죠. 접속사 whether 또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명사절을 이끈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명사절은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접속사니까요. 자, 뭐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 설명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책에 있는 설명도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고 필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 자, 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로 동사가 wonder, know, ask, tell 등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wonder, be not sure, 또 know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필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반대로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겠죠. 자,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주로 어떤 것들이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주로 that과 어울립니다. that 주어 동사. 됐어요? 확실함을 나타내는 건 주로 that과 어울리고요.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건 if나 whether랑 어울립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잖아. 이건지 약간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신하는 거는 이제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뭐뭐라는 것, 어떤 것, 딱 뭔가 확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절 뒤에 or not을 이제 뭐 붙이기도 한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whether와 if의 차이점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whether와 if 모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주어나 보어 자리에는 if를 잘 쓰지 않고 whether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whether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or not이 나오기도 하지만 if or not은 쓸 수 없고요. whether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if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 부분 보자면 whether 대 if 해갖고 whether는 공통점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맨 뒤에 or not이 붙을 수 있다는 점. 자, 차이점은 whether는 주목보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다 가능한데 if는 동사의 목적어, 이것도 좀 설명이 빠졌어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whether 바로 뒤에 or not을 붙였을 수 있지만 if는 바로 뒤에 붙였을 수 없다는 점. whether는 투부정사, whether 투부정사를 쓸 수 있지만 if 투부정사는 불가능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다. 자, 그래서 whether의 사용해갖고 뭐 아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명사절로 쓰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지만 부사절로 쓰일 때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이제 꽤 많았는데요. 자, 지금 요 그래머 빌드업에 나와 있는 설명에서는요, whether랑 if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if와 if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할 거 많다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목을 제가 명사절 접속사 if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필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접근해 보자면 방금 나왔다시피 뭐뭐인지가 일단 기본이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뭐인지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써 있잖아요.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이고 뒤에는 주어 동사. 그래서 이 부분에는 완전한 형태가 온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뭐 기본적인 것만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것만 우리가 딱 알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책에 나와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먼저 기준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if와 whether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봤었잖아요. 그래서 whether 버전 쭉, if 버전 쭉 이렇게 나눠서 좀 할 건데요. 자, 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if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약이라는 의미의 if도 있죠. 즉 부사절 접속사 if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이 기본 건너뛰고요. 포인트로 바로 가볼게요. 포인트로. 그래서 3번에다가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시험 포인트요. 시험 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사절의 if와 vs 명사절의 if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부사절의 if와 명사절의 if. 자, 부사절의 if는 말 그대로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부사절이니까. 명사절은 당연히 주목보의 역할을 하지만 if는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써보자면요. 명사절을 이끄는 건 맞는데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추가로 써볼게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일단 해석을 좀 다시 한번 써보자면 명사절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부사절 if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제일 쉬운 건 해석해보면 돼요. 해석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중간고사 때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주 쉽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사절 if와 명사절 if에 공통점이 먼저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절 if 뒤에도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부사절 if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자, 그런데 덩어리로 한번 보자고요. 덩어리. 이 if가 이끄는 덩어리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즉 수식어죠, 수식어. 그럼 수식어니까 부사절 if 앞은 어떻게 나올까요? 완전이니까 불완전이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완전한 문장이 수식어랑 짝이니까. 자, 근데 얘는 명사절이에요. 그럼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사절의 if는 앞부분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if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if 이렇게 나간다. 됐어?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if와 명사절의 if는 이렇게 구분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한 3초도 안 걸려요. 그냥 딱 보면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방금 전에 책에 나왔던 내용이죠. whether와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절 if랑 vs 명사절 whether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됐어요? 자, 둘 다 명사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앞에는 둘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if가 온다는 점.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whether가 온다는 점. 이거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자, 그런데 차이점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아까 우리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차이점은 다시 한번 써보지만 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얘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의미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다시피 if or not이라는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붙여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whether or not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if 같은 경우는 또 차이점이 그 투부정사와 함께 쓸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if to 동사 원형 이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whether to 동사 원형은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이런 게 또 차이점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중등부 시험에 정말 특화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번 포인트로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요, if에다가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1번은요. 그래서 결국 1번은 뭐다? 얘는 if의 쓰임새 구분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if의 쓰임새 구분 문제. 중등부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절 if와 명사절 whether를 비교하는 거는요, 그냥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 문제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거기에서 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기 이런 문제로 출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if 뒤에 투부정사를 붙인다거나 or not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법상 틀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까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이제 제가 뭐 비교를 하면서 쓴다라기보다는요, 부사절에 이제 whether가 부사절 whether. 얘는 그냥 특징을 쓰자면요, 똑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던 특징이랑 다 똑같습니다. 물론 얘는 아니겠죠. 얘.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죠. 부사절이니까. 이거를 제외하고는요, whether or not으로 쓸 수도 있고요, whether 투부정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whether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whether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입니다. 완전한 문장. 완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3번은요, whether가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아는 것? 그냥 이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지, 그 뭐 외적인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겠다.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1번에 대한 게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1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써놓고요. 사실 1번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1번에 대한 내용이 더 있어요. 아까 전에는 제가 if의 쓰임새 구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 그걸 어디다 쓸까? 그냥 4번에다 쓸까? 1번에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1번에다 그냥 쓸게요. 1번에다가 여기다 이어서 쓸게요. 자, 일단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부사절의 if와 명사절의 if 자체를 구별하는 문제도 잘 나오지만 얘 역시나 어법에 대한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법상 어색에 관련된 거. 자, 이때는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일단 결론을 먼저 쓰겠습니다. 명사절의 if는요, if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동사자리 있죠. 동사자리. 요 동사자리. 이 동사자리에 미래 시제를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if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 있죠. 여기는 미래 시제를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런 차이점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선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자, 이거는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 지워도 되죠? 요 내용 지워도 돼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맨날 쓰는 예시 두 개로 좀 보여줄게요. 요 if 이제 조건의 부사절 if로 간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if it rains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will rai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미래 시제로. 자, 그리고 대문자로 쓰는.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주절의 시제가 미래 시제니까 여기도 원래는 미래 시제로 쓰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왜 rain이라 쓰지 않고 range를 부른다는 거죠. range. 됐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문법적인 이유는 이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부사절의 if에서는 미래시를 쓰지 않는다. 문법적인 이유고요. 의미적인 이유로 접근한다면요. 얘는 비가 온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얘는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맞죠? 현재고 미래니까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비가 온다면 그는 집에 있을 것이다. 비가 올 것이라면 그는 집에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비가 온다면 그러죠. 그렇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비 오면 나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아요. 비가 올 것이라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죠. 조건에서.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시를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사절의 if로 볼게요. 만약에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어. If didn't로 쓰면 안 되지. don't로 쓸게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If he will come here. 이런 식으로. 나는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서 will이라는 미래 시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얘를 현재 시제로 고쳤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if는 명사절의 if이고 미래 시를 쓰는 게 가능한 상태이고요. 문맥상 봤을 때 나는 앞으로 또는 나중에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맥락 상태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미래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얘를 현재 시제로 쓰면은 문맥이 어색해져 버리죠. 그가 여기에 오는지가 아니라 올 것인지 나중에 올 것인지라는 게 문맥 상태 맞으니까 comes보다는 will come 미래 시제로 쓰는 게 더 맞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 있죠. 요 마지막 거. 요 부분은 어법상 어색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어법상 어색 문제. 됐어요? 어떤 식으로? 부사절 if 써놓고 미래 시제를 써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명사절에 if를 써놓고 미래 대신에 막 딴 시제를 써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보통 시험에 나와요. if에 대해서 배운다면.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어법상 어색에 대한 걸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if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구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쉬운 거. 아까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완수불명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죠? 앞부분이 완전하면 부사절, 앞부분이 불완전하면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if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 맨 앞에 나왔어, if절이. 그러면은 뭘까요?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왜 그럴까? 문장을 끝내줘. 아니 그게 아니라 명사절의 if는요 애초에 문장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주어 역할이 안 되잖아요. 주어가 안 되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명사절 if는 애초에 맨 앞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f가 맨 앞에 쓰였다? 뭐 얘로 쓰였구나. 그냥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 if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중등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재작년에 나온 거긴 한데요. 오마중학교 그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2020년이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종합고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기 요거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니네, 이거 8월 3일이네. 잠깐만. 요겁니다. 여기 딱 제가 딱 해놨네요. 여기 보이세요? 오마 중에서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if와 whether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문장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실래요? 글씨는 보이시죠? 네, 한번 풀어보실래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참고로 이 친구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뭐가 맞는지 그리고 그게 왜 맞는지 틀리다면은 어떻게 고쳤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어떻게 고쳤어야 되는지 왜 그런 건지 뭘로 안 들었어?
일단 맞다 틀리다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맞다 틀리다. 자, 한번 해봐도 되나요? 색깔 골라. 노란. 노란색? 노란이 잘 보여요.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현서가 파란색이야. 자, 오! 그 색깔 고르라는 건데. 자, A번부터. 현서부터, 레이디 퍼스트를 해볼까? 수경이 먼저 해볼까? 아. A부터 F까지 한번 쭉 말해보세요. O, X, O, X 이런 거만 A는 좋아해서. X고 X, B는 O고 C X고 D는 O고 아닌가? 그리고 EF라는 네. 아, 못 풀었다고요? 네. 보고 계세요? 자, 현서 한번 말해보자. X. 요거 빼고 다 똑같네요. 자, 아니, 여러분 중에 답이 있어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수경이 다시 2부터 다시 가볼까? 응. 2는 1은 X인 것 같고요. 왠지 F는 O인 것 같아요. 이렇게. O가 되게 많은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은 공통되는 것들을 좀 먼저 볼까요? 공통되는 거. 지금 이제 A, B, 그다음에 D, F 이렇게 네 개가 공통되는 거죠. 여러분들 의견이 똑같은 거죠. C랑 E만 다르고요.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m thinking about if the news is true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if가 틀리다고 했는데 왜 틀려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 그렇게. 웨이커스. 아이, 싫어. 제트를. 얘가 먼저 말했어. 먼저 말하지 그랬어. 왠지 그거 같아서.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아직 이제 수경이가 개념 테스트를 안 봐서 아직 안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못 외웠잖아요. 제가 쓴 거를요. 그렇죠? 자, 말해볼까요? 해서 왜 틀렸죠? 아이 진짜 말 줄여서 하고 있어. 씨, 줄여서 하지 마. 씨, 똑바로 얘기해. 전치사에 조금 if가 쓰였어.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잖아. about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if가 쓰일 수 없다라고 했죠 아까. if가 가능한 건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whether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x예요. 이 근거까지 알아야죠 정확하게. 자, B는 O라고 했습니다. 그럼 B는 왜 맞느냐? 앞에 can't tell 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동사의 목적으로 if는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if 앞에 나오는 동사는 어떤 동사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다. 아까 나왔었습니다. 여기서의 tell이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구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구별하다. 됐어요? 그럼 나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f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확실성에 대한 동사가 나온다면 if가 아니라 that을 써야 된다. 아까 전에 제가 필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문제될 거 없고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A 한 개 나왔네요. 올바르지 않은 거. 얘는 올바르고요. C를 보겠습니다. D를 먼저 볼게요. 자, I don't know whether she has already analyzed the report라고 나왔네요. 자, 앞에 보시면 don't know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죠? 모른다니까. 자, 그거에 이어서 whether 이하가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whether는 주목보 역할 다 가능하잖아요. whether 써도 되고 심지어 if 써도 됩니다. 그래서 D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F로 넘어가서 자, 만약에 얘들아 no만 나왔다면 이거는 확실성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if가 아니라 that을 써야 돼요. no만 나왔다면. 근데 앞에 one, to가 나왔잖아. one, two.
나는 알고 싶어라고 했어요. 알고 싶다. 얘들아, 알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불확실성의 동사이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if를 쓰는 게 가능하고요. if절 이하를 봤을 때도 if절 앞부분에 불확실성의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if 쓸 수 있고 불확실성이니까 또 if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F도 이렇게 껴서 됐죠? 자, C랑 E를 볼게요. 자, C 같은 경우는 whether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모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쭉 한번 봤을 때 지금 뒤에 the graph 주어 나왔고 was examined 동사 나왔고 or not까지 제대로 나왔네요. 그거에 이어서 isn'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보고 됐어요? 자, whether 전체가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ether는 주어 역할 가능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if는 안 되죠. 만약 여기 if로 나왔다면 땡. whether로 나왔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될게 이렇게 되고요. 2를 볼게요. The question is whether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주어, is 동사, 이 이하는 비동사에 대한 보어 자리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전부 다 가능합니다. 보어 자리이니까 당연히 whether 쓰는 게 상관없겠죠. 됐나요? 여기가 만약에 if로 나왔다. 땡입니다. 그러면 if는 보어가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A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으로도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if와 whether의 쓰임새를 가지고 문제를 했죠. 쓰임새를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근데 봤을 때 여러분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요 whether to 동사 원형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whether to 부정사 없잖아. 아까 가능하다는 얘기 있었죠. if to 부정사 안 되지만 그 내용도 없고요. 심지어 whether or not이 가능하지만 if or not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에 관련된 거. 아까 전에 부사절 if는 미래가 안 되지만 명사절 if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빠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문제를 냈으면 훨씬 어렵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낸 겁니다.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실제 나온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명사절과 속사 if에 대해서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좀 좋은 예시였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수업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숙제를 좀 말씀드리면 숙제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스케줄을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여기 스케줄을 제가 다 짜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일정이. 그래서 요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숙제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카톡으로 보냈으니까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3과 어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4과 본문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딱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불규칙 분사 볼 거니까 불규칙 분사 잘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테스트 본 거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본 거 좀 보여주세요. 직접은 괜찮아요. 제가 그냥 볼게요.